최근에 발생한 어려움들을 보면서 모두가 이제 깨닫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투자는 어렵다, 참 어렵다, 정말 어렵다. 세상에 쉬운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투자는 더 특별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이후에 지난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정감 있게 투자 시장이 흘러간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분명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텐데 포기하지 마시고 좀 더 통찰력을 발휘하셔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사실 공부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체 시장에 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학습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에서 제대로 생존하기가 버겁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테죠. 일단 환율 시장에 보여지는 것들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121선을 맞고 떨어지든지 뚫고 올라가든지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뚫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2월 20일, 2월 5일자 오전 10시 30분의 모습의 환율 달러엔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아무리 올랐어도 306일선 검정선 라인인데요. 저걸 맞고 떨어져야 되는 건데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지난밤에 있었던 모습이죠. 생각해보면 지금 시장에 리스크가 발생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그 문제들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났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이고요.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난지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다음번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좀 더 치밀하게 생각해 보면서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잘 공부하신다면 다음번에 굳이 똑같은 위기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지혜로움이 생겨날 거라고 봅니다. 어제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제가 하단에 글을 하나 썼는데요. 오늘 밤 잘 버티면 안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모습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런 현상을 지금 만들어내는 근본적 이유, 이런 현상이라는 것은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의 공포감에 휘말리면서 위험자산보다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을 키워가는 지금 이 시점,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의 변화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시장에 예상을 뛰어넘는 의사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이 예상할 만한 수준에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시장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변화가 나타나야만 단기적인 전환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사실은 시장은 절대로 윤리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자본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또 의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지금 직면해 있는 게 현실이지만 시장은 다르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 핵심이 자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장의 변화를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는 유동성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유동성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동성이라는 것은 시장이 예측 가능한 선이 아니라 시장이 예측할 수 없는, 시장 예측을 뛰어넘는 그런 규모나 의사결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틀 전에 그런 시그널이 중국으로부터 나왔죠. 약 230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자금, 시 주석은 시장에 이런 유동성을 긴급하게 투여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230조 정도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의 큰 자본이죠. 이 230조가 2020년 상반기에 다 쓰여지지는 않을 건데 시장은 중국이 이런 자본을 투여하려고 의사결정을 내렸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반응을 한 거고, 그 규모가 20조나 30조가 아니라 예측을 뛰어넘는 230조라는 어마어마한 자본에 주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나는 중국 시장이 그만큼 긴급하다는 겁니다. 경고의 시그널이죠. 이 정도 규모의 자본이 아니면 2020년의 중국 시장은 상당히 크게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중국 내부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결국 시진핑 정권의 권력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를 차단하고 권력의 의지를 분명히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얼추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중국의 의사결정에 환호하면서 반응한 거죠. 그 움직임의 내막에는 물론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너무 오랜 기간, 사실 몇 년은 아니지만 코로나 발생 이후에 며칠에 걸친 하락 기간과 더불어서 그 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이번에 의사결정, 의회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환호하며 반응하며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뉴욕 증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한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기대를 걸고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전날 이미 움직이기 전에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까지만 보면 검정 라인의 306일선을 맞고 떨어지거나 그 선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반응은 있지만 그게 언제 돈이 풀리는지,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풀 건지, 어디에 집중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시장이 지켜봐야 될 여력이 남아 있어서 지난 며칠간의 낙폭 대비의 상승으로 보면 너무나 큰 폭의 상승이라고 충분히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적정 수준을 뛰어넘는 모습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젯밤에 단기적으로 어떤 소식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기 전에 환율이 보통 먼저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아마 중국의 230조의 자본 이외에도 어느 쪽에선가는 좋은 이야기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다는 거죠. 그게 지난 밤에 보여준 모습입니다. 바로 미국이 발표한 여러 수치들인데요. 일단 1월 달에 ISM 제조 PMI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판매, 공장 수주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지표들로 가득했습니다. 지금의 전 세계의 공기와는 완벽하게 다른 지표죠.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달러의 강세가 나타나는 것은 단기적으로 볼 때 당연한 거고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여전히 전 세계가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미국의 제조업은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이다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부분에 변화가 나타난 거죠.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시장이 매우 좋은 경제 뉴스로 인한 큰 폭의 오름이다라고 자랑하면서 일자리를 강조한 것을 보면 그 자신감이 어떤 자신감인지에 대한 이야기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게다가 커들로 위원장조차도 중국의 손실이 미국의 이익이 되고 미국 내 일부 제조업에게도 어떤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단순히 중국의 뉴스만으로 부족했던 것에 대한 새로운 이슈머리로서의 뉴스가 터졌기 때문에 시장이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큰 폭의 돌림 현상이 나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만약에 중국의 소식과 미국의 소식이 며칠의 시차를 두고 움직였다면 이 정도까지의 변화는 안 나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뉴스가 같이 붙어서 나오는 바람에 생각보다 굉장히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고 그 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당연히 오늘 2월 5일자의 자본시장은 어느 정도의 조정으로 단기 조정으로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 과하다라는 해석들을 지금 하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가야 되는 시간은 혼동기에 있는 시간이고 장기 추세 전환으로 보기에는 확인할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큰 폭의 어떤 변화들이 이제는 악재가 끝나고 긍정적인 시장의 변화로 이끌다고 확신하기에는 여전히 찝찝한 것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NEC 위원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중국 수출 증가가 지연될 수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몇 번에 걸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중국이 1차 협상에 사인한 대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도 지금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의 이치 구조의 변화가 어떤 패턴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NEC 위원장이 발표하기 전에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게다가 전 세계 공장이라고 말하는 중국 경제가 기술적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일에서 13일 정도까지 일단은 9일까지 중국이 순조를 연장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혹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압되지 않고 감염자가 5만 명, 6만 명으로 넘어가면 그것에 대한 후폭풍을 생각해 볼 때 중국 경제의 제조업의 세계 공장으로서의 역할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세계 경제의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아직 확인해야 될 것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관리들도 지금 여러 루트를 통해서 소식들을 흘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이 1단계 무역 합의와 관련해서 좀 플렉서블하게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흘리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지뢰밭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피해 가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여겨지죠. 문제는 트럼프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과연 중국이 원하는 대로 동의해 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도 큰 지뢰의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그렇게 중국이 원하는 대로 호락호락 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된 이유는 역시 재선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현재까지 미국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확진자가 11명, 의심 환자가 82명입니다. 아시아를 제외하고서는 호주 다음으로 가장 많은 건데요. 굉장히 빠르게 미국이 대처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시민들의 불안감, 공포감은 사실 조금씩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포린 폴리시에 따르면 뉴욕 등 대도시에서 마스크, 라텍스 장갑이 불티나게 팔리고 온라인에서도 관련 상품 검색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표면으로 드러난 강력한 불안이나 공포는 아직은 아니더라도 내재적으로 충분히 언젠가 한번 터질 수 있는 위험 요소 중에 하나로서의 상황이 미국의 현재 상황인 겁니다. 또 다른 분석에 따르면 이번 사태가 잘 제어되지 않고 감염증이 확산된다면 트럼프 재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 경제가 휘청하면 결국엔 중국의 미국 농산물 수입이 감소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트럼프의 지지층, 러스트벨트, 농업지대, 이 두 군데인데 직격탄을 맞는 건 농업지대일 거고요. 좀 더 길게 진행되어지면 러스트벨트도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두 지지층, 러스트벨트, 농업지대를 계속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중국이 원하는 플렉서블한 상황, 유연성을 가지고 합의 내용들을 진행하길 원하는 그런 희망들은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호락호락하게 들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47%가 되는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름대로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일 테고요. 언젠가 한번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번 사태가 진행되어지면서 수혜 아닌 수혜를 입으신 분이 미국 대통령이십니다. 그 일례로 상원의 탄핵을 우야무야 할 정도로 넘겨버렸죠. 공화당의 대선 주자로 거의 확실시되는 이 상황에서 주도적인 여론의 흐름이나 관심도를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시그널들을 계속 보여줘야 되고, 그런 면에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그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써야 한다라고 본다면 결코 만만하게 중국의 상황을 이해해 줄 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 이런 위기가 있을 때 단기적인 전환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자본입니다. 위기를 이겨낼 만한 자본의 효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느냐, 더불어서 그 자본이 세상에서 자본시장에서 예측할 만한 수준을 뛰어넘느냐 뛰어넘지 못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로서 작동하는 거고, 이게 단기적인 요소냐 장기적인 요소냐를 보려면 그 뒤에 남아있는 악재들을 해결했느냐, 해결하고 있느냐, 해결하지 못하느냐도 역시 봐야만 이게 장기적인 추세의 전환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흐름인지에 대한 가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 상황은 개별주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을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먼저 무엇에 주목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마 오늘의 교훈이 다음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일 것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